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TV 앞에 혹은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국내 시장을 억누렀던, 또 특히 미국의 영향을 받았을 때 AI 버블론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가 결국은 그러한 위험을 좀 부담을 경감해줬고, 오늘은 이와 연결돼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하락폭이 컸던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은 위로 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내년장 2026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주로 나누게 될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타이틀의 가장 중심에 결국은 역시 하나의 컨셉으로 잡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주식에 투자하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참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적자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텐베거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미완의 종목, 우리가 소위 미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적자인 이 기업체들, 아직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업체들, 그런 기업체들이 나중에 돈을 벌게 되는 수익구조가 됐을 때 그런 종목에서 바로 흑자가 나오는 모습이죠. 특히 최근에 스페이스 X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우주 항공 쪽, 이렇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결국 마지막 승부는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되던, 아니면 미국과 중국 간 어떤 군사 경쟁이 되던, 마지막 전쟁은 바로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서 펼쳐질 것이다 하는 말씀도 참 많이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게 점점 가셔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뒤에 자세하게 얘기 나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갖고 있는 돈을 모두 다 소진시킬 정도로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에 오래다시피 했던 그 부분에서 성공하게 되고, 뒤에 가서는 나사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해도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특히 강했던 종목군들은 우주항공, 로봇, 그 다음에 또 바이오 종목군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반대 종목군은 약간 좀 주춤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AI 쪽이 결국은 현재 시장을 끌고 가는 원동력일 때 약방의 감춤이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이름하여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7공조 종목군단들이 뱅글뱅글 회전하면서 움직입니다. 또 최근에 보면 약간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도 하단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군단들, 어떤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또 다음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내년의 장세를 준비하는 큰 맥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겁니다. 버블은 내년 이후에 터진다. 사실 지금은 12월 말이니까 이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한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야, 이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특히 오늘 오라클이라든지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엔비디아로부터 시작해갖고 오라클에 이르기까지 AI 버블론, 순환 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오픈 AI,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때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버블은 터질 때 터지더라도 내년 이후에 터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버블이 터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줬을 때 버블 장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가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추세대로 움직이는 관세의 법칙, 그래서 올라가다가 돌아오는 회계성의 법칙. 하지만 결국은 이게 버블 장세가 왔을 때 맨 마지막에 가속도가 붙는데, 버블에 올라타지 못하는 그게 오히려 가장 위험한 것이지, 버블이 터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오라는 얘기를 초지일간 올해 내내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이, 다만 이제 내년에는
굉장히 큰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변곡이 나타날 것이냐. 사실 지금 주가가 위에서 조정을 받아도 이 조정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달이 사실은 2개월째입니다. 도대체 뭐가 2개월째일까요? 과연 다음 달에 주가 흐름, 우리가 내년의 주가 흐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부족한 부분들은 너튜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종목에 투자하라. 그리고 버블은 내년에 터진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부터 가죠. 자, 시장을 보시면 주가가 위로 올라갔을 때 역시 얘는 V장의 모습이었었습니다. 요거 우리가 매도 기법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여기 대들주고 내려갔잖아요. 그 훅 빠졌다가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요걸 우리가 V형 반등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때는 주가가 그냥 가지 못합니다. 특히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이 장이 5파동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장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나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철저히 드렸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장대목 났을 때 허무하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부딪히는 소위 V형 반등에서 두드맞고 있고 특히 주가가 중방 찍고 주가가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중방이면 직전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내려갈 때 또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은 거듭 말씀이지만 이게 이상한 조정이 아니다는 거죠. 이게 꼭 AI 버블론이 아니어도 어차피 이 장세는 갔다가 쉬었다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장세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분간 이 장세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헷갈리면 제가 이런 표현도 했었죠. 만약에 듣고 나서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거든. 그냥 내려갈 땐 잡아주고 내가 위로 갈 땐 줄이는데 많이 올라갈 때 챙겨주지 못했을 때 절대 내려갈 때 투면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가장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V음으로 올라갔다가 중방 직후서 두드려 맞았고 결국 주가는 바로 역V장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설령 더 빠져도 여기도 중방이기 때문에 주가는 어차피 떠야 되는 이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도 위로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장대 한목도 때리고 뭐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이 또한 이상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조정받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조정받을 때 어떻게 조정받아야 되냐? 바로 이 밑에 라인 거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어디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직전 저점입니다. 이게 주가가 조정받을 때 직전 저점 때만 지켜주는 조정이라면 얘가 주가가 조정받고서 다시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상단은 열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그럼 솔직히 만약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여기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다음 파동은 없는 겁니까? 그럴 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반드시 오는데 왜냐하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거 보면 낙타 헤딩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저점을 깼어도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만 여기를 안 깼을 때는 조정받아도 안 깼을 때는 이 위를 그냥 자연적으로 열어놓고 매매합니다. 지난 8월 달 장세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근데 여기를 깨고 내가면 그때는 대응의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를 안 깨면 여기는 그냥 돌파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바로 내년에 우리가 체크될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과정이 오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시장에서 복잡하면 그냥 정리하십시오. 얘는 조정받는 게 이상한 조정이 아니야. 주가는 지그재그 파동, 소위 상승과 하락의 지그재그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조정받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가가 위에서 조정받을 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 위에서는 자꾸만 두드려 맞는데 그래 바로 너 때문이야 라는 거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를 보면 주가가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는 바로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질비하게 빨간 색깔로 들어왔는데 지난주에는 한결같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갖다가 불러일으켰습니다.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직까지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얘가 주가가 내려가면 저점 매수 있는데 시원스럽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수급이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우리가 외국인들 때릴 때 항상 외국인들의 매매를 보면 가장 같이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이게 여전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왜 부담스럽냐면 주가가 여기 앞에 있는 고점 다음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건 부유음이기 때문에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1,480원 여기 중심, 이게 저점이 저 위에 고점이 1,480원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1,500원 사이에는 이게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여기서 왔다가 움직였을 때 이게 급락을 줘야 되거든요. 올라가다가 역부자로 급락을 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환율 방어가 되는구나 그러는데 어라? 얘가 안 빠져요. 원래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급락, 급등. 신구님 목소리 한번 빌릴까요? 완만 턴. 이건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급락 급등 다음에 완만 턴. 이게 완만하면 이게 올라가다가 조금마다 완만하다는 얘기는 이게 내려갔다가 이걸 사주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당장은 못 가는데 제가 여기를 한 번에 그냥 갈 수 없다고 그랬죠. 얘는 올라가면 반드시 두들겨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내년 이후의 환율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한은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정보차에서도 그렇고 뭔가 발벗고 나서는 모습은 좋죠.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유명한 두 닥터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진단이 잘못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나름대로 별별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알고 있듯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내년 말까지 소위 한은과 통화 수합을 계속해서 가져간다. 또 이번에 7개 수출업체들을 불러서 내년 2월 달까지의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달러 교환에 대한 보고서 예라든지 뭔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 외국인들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믿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적자 재정이 있죠. 계속 돈은 풀게끔 돼 있죠. 또 어차피 지금 경기 나쁘니까 돈을 또 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소위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보면 엔화 약세가 꺾어지는 듯한 모습을 주면서 조정을 받으면 그동안 우리나라 원화가 약했던 이유 중 하나가 엔화와의 동조화 현상이거든요. 그럼 엔화가 좀 강해지는 현상을 보이려면 우리나라 원화도 강해지는 현상, 다시 말해서 이게 좀 밑으로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니 탓이야 그랬지만 이게 뭔가 국내부적으로 이게 문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요거 우리가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위로 나가더라도 저쪽이랑 소위 마주보기 쌍봉이기 때문에 얘는 현 상태에서는 어떤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계속해서 나오는 조치를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안 빠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주가가 내려가면 뜨는 건 맞는데 떴을 때 시원하게 쭉쭉 뻗어가라는 이런 핫킥의 이런 패턴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지수상으로는 좀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매수, 소위 우리가 리밋 매수라고 하는데 내려갈 때 매수는 괜찮은데 위로 갈 때 추격 매수는 아직까지 이 사항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아니다라는 쪽을 비중을 두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장을 떠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버블을 즐길 준비를 여전히 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미국에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과 굉장히 동조화 현상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올라가다가 우리나라 장이 밑에서 올라가다가 위에서 두드 맞았죠. 그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이렇게 분석해 드린 것은 이 그림입니다. 거의 이 그림을 여러분께 한 달 가까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S&P 기준으로 위로 갈 때 가격의 마이존이 바로 7,000선 라인에 걸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바보가 7,000선 라인에 있을 때 나 7,000선 오면 때려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바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그럴 때는 미리 움직입니다. 우리가 종목 분석도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못 해드리지만 종목 분석할 때 많이 쓰는 것도 올라가다 보면 가격에 맞춰준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위에 안착하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 아직 SK하이닉스는 60만 원대 위를 가지 못하는 종목들도 그렇게 가격에 맞춰준 있고요. 얘들도 가격에 맞춰준 있습니다.
7,000선에서 걸리다 보니까 6,900선에서 이게 올라가다가 걸립니다. 얘가 걸려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같이 걸려서 내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제가 중간에 따오니까 이렇게 되는데 조금 더 이게 올라갔겠죠. 어쨌든 얘는 내려갈 때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미국 증시는 특히 자신감 갖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는 버블이 터져도 내년 터져야 되고 내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얘는 엄청나게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거죠. 이거조차도 결국 주가 올라가다 내려갈 때 옆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가 이렇게 넓어지고 있고 여전히 내려가더라도 한번 지켰다가는 소위 N자형 파동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뒷걸음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아직까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얘는 6,900선부터 7,000선 라인은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은 포기할 수 없고 여전히 헷갈리면 그냥 내려갈 때 매수하면 맞는구나 라고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2026년도 트럼프의 법을 만들기 여기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증시를 공개할 때 지난 주가가 소위 낙태 등을 맞으면서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줬을 때 6,100 라인서부터 5,000선을 깨고 4,880선에 왔을 때 여기는 돈 갖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베팅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있죠. 뭐를? 최소한 미국 시장을 투자할 때는 트럼프를 믿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늘 말씀했습니다. 이거 무슨 뭐 트럼프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트럼프는 결국은 자기의 정책적인 모든 모습들 특히 내년에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결국 내년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법을 만들기가 나온다는 거죠. 거듭 얘기입니다. 버블이 터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버블이 왔을 때 그 버블에 혼자 뒷짐지고 시장의 바깥에 있을 때 저는 항상 그게 두렵다라는 말씀드렸고 결국 어쨌든 그 4,880부터 주가는 7,000선 라인까지 엄청나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가다가 쉬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장 여러분들 반드시 먹어줘야 합니다. 다만 먹어주면서도 이른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먹긴 먹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내년 이후에 버블 어떻게 터지는가를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주요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리는 뭐냐면 소위 양적 기초 이제는 QE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돈 풀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미국은 지난 2023년도부터 양적 긴축 풀었던 돈들을 거둬들이는 그런 양적 긴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최근에 보면 레포 시장, 단기 시장에서 자금의 목마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게 상당히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보다 더 빨리 더 많은 금액을 단기채부터 매월 400억 불을 매입을 시작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소위 장기채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 이것이 사이즈가 커지고 내년에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양적 완화, 소위 우리가는 QE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첫 번째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내년에 돈 풀기 그러면 무슨 소리냐? 점도표상에서 점을 한 번밖에 안 찍혔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점도표 내용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3개월마다 변하는 데다가 내년에는 소위 트럼프의 흐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정도 나왔지만 월가에서 바라보는 내용은 최소한 2번 정도 이상은 금리를 0.5 정도까지는 금리를 내려갈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심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제롬 파웰은 갈참이라는 말씀드렸죠. 내년 5월 이후에 임기가 마감됩니다. 그럼 도대체 트럼프는 금리를 얼마 정도까지 바라보고 이것을 목표로 움직이는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는 내년에 1% 이하의 금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얘기하라 여기를 목표로 해서 움직인다. 더군다나 새로 들어오는 페드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기 전에 백악관에서 어떻게 보면 뭐 상의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결재도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페드의 의장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이제 트럼프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1기 때
식물 대통령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트럼프는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2기 내각 때 이미 아들 마이클 주니어가 그런 얘기 했죠. 아버지의 뜻과 다른 사람들은 백악관에 들어올 수 없다. 이미 자기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쳐냈죠.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트럼프의 경제 쪽의 지지율은 36%, 1기와 2기를 통틀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간평가의 선거에서 4곳 모두가 참패를 다 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이제 자기 지역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보다 본격적으로 경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내내 배지는 날아가게 되는 거죠. 상원은 3분의 1, 하원은 전체가 바뀌는데 진짜 이제는 못할 것이 없이 트럼프는 완전하게 내년에 판을 새로 깔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침 CPI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네. 생각보다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물론 저거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달치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나왔도 전월 대비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저 내용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숫자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온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시장의 나쁜 쪽보다는 시장의 긍정적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바로 계속해서 부담감을 줬던 것이 바로 AI 버블론과 연결된 거였었는데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에서 블루아울이 투자 처리하면서 아웃된 이런 모습도 있었지만 마콘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아직 살아있네 이런 분위기들. 그래서 일부 AI 버블론을 일부 상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내년에 꿈꾸는 세상은 어쨌든 간에 중간 선거까지는 정말 말 그대로 일본식 표현에서 진짜 미안한데 이빠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법을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시 말씀만 버블이 터질까 봐 겁나는 건 나중에 문제. 버블에 못할까 봐 벌써 이미 얘가 4,880부터 이게 7,000선까지 왔잖아요. 또 국내 시장도 거기까지 온 다음에 둘 다 쉬고 있습니다. S&P가 7,000에서 쉬고 있고 우리도 4,000 위로 가면 자꾸만 위에서는 들맞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국내 시도 여기에 동반해서 같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시장이 지수에 막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요건 약간 멈추는 대신에 뭐가 움직이고 있냐면 테마주 종목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강한 테마. 이거 지난주 그대로 나갔습니다. 우주항공 역시 내내 스페이스 X의 IPO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일론 머스크도 인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입니다. 엄청나죠. 말씀드렸지만 HVM은 저희가 국고주에서 여러 번 다뤘던 역시 특수학금과 관련된 종목이었었고요. 여기 스피어, 그다음에 여기 투자한 이런 벤처 회사들이 요새 또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상승의 패턴의 모습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소위 테마주 그러면 예전에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출산 테마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에 관련된 어떤 남북 테마 이렇게 소위 한번 지나가는 뉴스성 테마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앞서 소개했던 대로 바로 이 문제, 스페이스 X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스페이스 X는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에 한 6월 내지 7월 정도의 상장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왜 해피는 그 많은 가운데서 왜 상반기가 아니고 왜 하반기 하느냐? 바로 스페이스 X의 돈줄이 있죠. 소위 캐시카 역할하는 게 뭐냐? 바로 스타링크인데 스타링크의 수익성이 증명된 시기가 딱 요때쯤 정도 되기 때문에 이때 정도 해야 시장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일론 머스크의 뜻하는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스페이스 X는 오픈 AI처럼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수익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장하려느냐? 결국은 AI 인프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대규모 자본 조달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AI 쪽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소위 내가 이걸 성공하게 되면 혼자 먹는 거죠.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되리겠기 때문에 결국 승자 독식에 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조달해서 가겠다라는 거고, 그 타이밍은 대략 6월 내지 7월 정도에 상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그냥 지나가는 로봇이 그냥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라고 했죠. 이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가는 이 흐름이 있듯이, 그럼 왜 이 우주 관련된 종목군단들 그냥 보내면 안 되는 이런 테마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AI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거죠. AI 센터를 건립할 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AI 센터를 건립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아킬레스건이 몇 개가 있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넘버 1, 첫째, 야 이거 전력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자기 지역에다가 AI 센터를 할 때 이미 지역 주민이 반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무한 에너지가 우주에 가면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무한 태양광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우리 못하잖아요. 하지만 우주에 나갔을 때는 24시간 올타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 문제가 있죠. 전력 문제도 전력 문제인데, 두 번째는 이 냉각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요, 저도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반려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주는 영하 270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전력 문제는 태양에서 끌고 오고 반려 문제는 우주에 나가면 자동으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우주에다가 우주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여기다가 앞서 얘기했죠. 이건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아니면 러시아에서 만약에 미사일이고 뭐고 쏜다 했을 때 이걸 우주에서 드론이나 기타 나머지 다른 부분으로 이걸 갖다가 결국은 쏴서 떨어뜨리려면 바로 스타실드, 그죠? 여기 방패가 등장하잖아요. 스타실드, 이 국방과 관련돼서도 결국은 이런 스페이스 X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사항들은 많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재료가 아닐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쪽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이와 연결된 종목이 그렇게 많이 강하지는 않죠. 한참 강했다가 최근에 보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전부 다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저러한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는 트럼프의 안은 국방비를 줄인 쪽이었는데 국방비 전혀 줄이지 않고요. 특히 이런 쪽 우주 쪽에 돈을 더 많이 투여한다고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이 스페이스 X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3번까지 실패를 한 다음에 4차 발성에 성공했는데 이게 마지막 자금을 투여해서 겨우 성공을 거둬냈던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정말 단단한 동아줄처럼 된 것이 나사가 16억 달러의 계약을 맺어주면서 기사회생하게 됐다고 해서 이 일론 머스크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땡큐 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천재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전에 한 번도 이 로켓을 재사용한다는 것을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는데 2015년도 12월 달에 이게 발생됩니다. 로켓이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그것도 해상에 스타쉽에 내려가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거 역사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소위 원스타, 이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이런 제품들을 보면 전 제품의 80% 이상은 자체 제작하고 있다. 놀라운 부분들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블루오션, 쏘아 올리는 그 모든 것의 80%를 스페이스 X가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다음 역시 돈 되는 건 스타링크, 저궤도에 스타링크가 되어 있고 현재도 800만 명 가입되고 있고 구독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현재 스페이스 X의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아까 부품도 수직 계열화. 그래서 이미 스페이스 X 우주죠. 그다음에 XAI A 쪽이죠. 그다음에 테슬라, 주머니도 로봇 뭐 이런 쪽, 자율주행 이런 쪽에
수직 계열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쫓아가진 않대. 내년에도 얘도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으로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쪽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누차 강조했던 거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테슬라를 보면 오늘은 좀 테슬라가 먼저 올라가서 조준받지만 다른 걸 또 보면 엔비디아 조준받고 애플 조준받고 뭐 칸이 없어서 조금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다 조준할 때 혼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은 이제 못 갔던 종목이 다시 위로 갔다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로봇주 이건 말이 필요 없죠. 이미 지난 상반기에는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조선주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로봇 원픽이었습니다. 특히 로보티지가 원픽이었죠. 특히 그룹사 로봇주들을 주목하라는 것이 저의 주문이었습니다. 왜 적자 기업이니까 아직까지는 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적자 기업이지만 그룹사가 연결된 종목을 좀 보십시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난주에 SPG 그다음에 이건 현대모비엑스는 지금의 그 현대 말고 또 다른 현대 아산 쪽의 현대와 관련된 종목이죠. 공장 자동화 유무니 링크 솔루션 요것도 뭐 지금 보시면 뭐 3D 부분과도 연결돼 있고 로봇과도 연결돼 있고요. 뭐 클로봇 진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장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대기업과 연결된 그룹사 종목이니까 나중에 돌려보셔서 필요하시면 체크해놓으셨다가 종목 등록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역시 미 생물법 보합법 관련돼서 수혜를 보는 종목이고 특히 금리 인하와 연결됐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군단들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저희가 항상 이걸 하다 보면 종목 분석을 못 해릴 정도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반도체가 떴지 않습니까? 뭐 누차이겠지만 반도체는 AI 산업이 살아갔을 때 이건 약방의 감초와 똑같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엔터준이 뭐니 뭐 이런 종목이 쭉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주요 사항들을 보면 쭉 내용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도 역시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미국이 1월 달에 금리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나 있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맨 마지막에 한 거 보면 3월 달에 금리는 한 번 더 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2번은 갈 것이다 그러는데 앞서 우리 이전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4인방 누굴 데려다 놔도 결국은 친트럼프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 어쩌란 말이냐 전략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나 어떻게 해? 자, 일단 얘는 거듭이겠지만 또 올라가면 위에서는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이게 이상한 조정이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야, 너 조정받아도 너 밑에 있는 저점을 지켜주면 얘는 아주 나이스한 좋은 조정이라는 거죠. 8월 달에 주가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위로 올라갔다가 8월 달에 한 달 옆으로 주가가 옆으로 누워줬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누워줬죠. 이게 기간 조정을 줘버리니까 상단을 열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앞으로도 나타나려면 저점을 지켜주는가 안 지켜주는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 얘는 위로 올라가도 매물이 있고 내려가도 매수가 있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분봉의 퍼펙트 피트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퍼펙트 피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퍼펙트 피트를 만들려면 이게 올라가도 이게 파동을 주려면 올라갔다 제꼈다가 되니까 계속 위로 올라갈 때는 아직까지 추적해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사버리고 또 내려갈 때 겁나니까 때려버리면 완전 역사의 길에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위로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이렇게 장주엔 특히 35평선 참 많이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가 너튜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쨌든 얘는 올라갈 때 매물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고 레벨이 안 되면 그냥 얘는 어쨌든 시장은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뭐 버블 터진다 뭐다 얘기할 때도 항상 제가 시장에 존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림 한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꼭 찍어야 될 걸 보고 있습니다. 주가 지도입니다. 주가가 밑에서부터 상승을 줄 때는 3N의 단계를 거칩니다. 3N 중에서 첫 번째 N은 5일선의 N자형 파동입니다. 그럼 얘는 올라가다가 5일 평균선에 제꼈다 가려면 일주일간의 조정을 주고 N자죠. 그 다음에 2선이 그 다음에 장이 되려면 올라가다가 1선이 N자를 줘야 되죠.
그럼 한 달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결정적인 건 여기입니다. 지금 이 장을 보면 지금 한 달, 두 달째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상의 조정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이상한 조정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얘는 주가가 위로 올라간 그 상태 속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60선이 나머지 N을 주려면 얘는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석 달에 이런 눌림목을 줘야 그 다음에 빵 하고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 보시죠. 지금 장을 여기 보시면 이미 우리가 5N은 나왔죠. 그죠? 5N은 나왔습니다. 상방. 그 다음에 20N도 나왔죠. 여기서 보십시오. 20N이 올랐을 때는 8월 달 동안 한 달 동안 조정받다가 빵 하고 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이거 꼭 버셔야 됩니다.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라고 수없이 제가 몇 달 계속 이렇게 내려갈 때도 얘는 이상한 조정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가져가시오 했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 선거 전에 악재 없다. 선거 이후 무조건 장뜬다. 3개월 가장 좋다. 이거 다음에 가장 체감하는 게 뭐죠?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다는 겁니다. 1파를 못 먹었어도 3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빨간 선에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지금은 60선입니다. 얘가 1파가 강했잖아요. 먹었으면 좋은데 못 먹었어. 그래? 그럼 얘가 조정받고 3파동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내년장에 이 조종장과 얘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아직까지는 약간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3파동에 관한 이 장은 먹어야 된다. 특히 그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다? 뭐 우리의 환율 이게 잘 대처돼서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죠. 바로 미국의 버블 만들기 장세가 내년 올 때 여기에 우리는 같이 동참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아직은 올라갈 때 퍼펙트 웨트 아니니까 위에서 상대에서 혼조 양상을 보는 건 대비하면서 가줘야 된다. 대신 종합이 올라가다 막혀 있으니까 대마 중심의 회전 못마 장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너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